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루맹입니다. 자, 승선 4일차 아침입니다. 역시도 오늘도 어떤 일이 있는지 선내 일정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쭉 아침 7시 요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각종 스포츠 머티리얼들하고 보드게임들 하는 것들, 바스켓볼, 사커, 요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역시나 또 스트레칭이 있고요. 아트앤크래프트부터 이제 실내 활동들이 대부분 시작됩니다. 롤렌 프레임?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에어로빅도 있고요. 이제 10시 반에 버티컬 미로 게임이 있네요. 요거는 꼭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핑퐁 토너먼트, 댄스 레슨, 만보군요. 브릿지 플레이어. 저번 배에서도 브릿지가 좀 많았죠. 지금 제가 막 흔들리는 게 제가 뭐 흔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가 그만큼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라가에 대한 포트렉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 주얼리샵 게임 링토스. 링토스도 어렵지 않은 게임이고요. 댄스 레슨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팅 포인트, 바스켓볼, 사커 이런 것들이 열리고, 주사위 게임이 있네요. 다이스 게임이 4시 45분 2시 45분이죠 아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사커 토너먼트가 있고, 아이리시 댄스 클래스, 아트앤크래프트, 모자이크 아트, 자이언트 골, 인플레이터블. 요것도 한번 봐봐야겠어요. 뭔지. 댄스 레슨, 락큰롤, 그 다음에 뮤직, 애들 핑퐁 토너먼트가 있고요. 또 근데 요게 문제예요. 비주얼 퀴즈하고 애니멀 퀴즈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저는 애니멀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둘 다 보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핏댄스, 이브닝 멜로디스, 이제부터 저녁 활동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되는 거죠. LGBTQ와 솔로 트래블러 미팅은 또 있고요. 어제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선셋 스트레칭, 그 다음에 사운드 트리오가 공연이 있고요. 호스피탈리티 데스크도 또 같이 있죠. 디 아트 오브 토바코? 담뱃잎으로 뭐 하는 아트인가 봐요. 이것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From Romantic 라틴 듀오, 연주죠. 또 뮤지컬 쇼타임. 이제 오늘 쇼타임인데, 뮤지컬 쇼타임인데 피터 그랜트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어제도 혼자 하는 공연이었는데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았습니다. 지금 4일 연속으로 혼자만 하는 공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 키즈 있고, 뮤직 앳 더 펍. 계속 이런 거는 지나다니면서 저녁에는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댄스 레슨, 트위스트. 가라오케 슈퍼스타는 맨날 하네요. 스포츠 트리비아 요거 가야죠. 그 다음에 댄스 레슨, 디스코드 레슨이 필요한가? MS-teen, 제너레이션 G, G세대, MG의 G인가봐요. 선샤인 파티가 있고요. 근데 10시 반에 선샤인 파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디스코. 오늘은 좀 디스코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오늘 드레스 코드가 60, 70, 80년대 드레스 코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16도에 22도까지 해도 늦게 뜨고 선셋도 빠르고, 이제 점점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라가 이런 데는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올라가서 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제 상층 부택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또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배가 많이 뭐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걷습니다. 제가 7층 쪽에서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쪽도 야외 공간이라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지금 밖에는 보세요. 네. 그렇게 배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지중해에 왔지만 이번이 이렇게 연속으로 배가 많이 흔들리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미도 하고, 네, 멀미약도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멀미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즌이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진짜 바다가 너무 고요해요. 네, 어느 뭐 움직임이나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데, 그래도 크루즈 타시기 전에는 멀미약 정도는 챙기셔도 되고, 만약 안 챙겨왔다 그러시면 어느 배든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예, 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멀미약을 무료로 줍니다. 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배는 원래 오늘 마요르카에 도착하는 날이었지만 하루 더 C데이가 생겼고, 그리고 하루 C데이가 생긴 만큼 말라가에서 하루 오버나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오에 말라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5시에 출항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라가 주변에 볼 곳들이 많아요. 뭐 그라나다도 저번 작년에 갔었지만 제가 아람브라 궁전을 못 들어갔죠. 네, 그 포함된 패키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아람브라 궁전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꼬르도바를 가도 되고, 미하스 같은 데를 가도 되고. 네, 그렇지만 저는 말라가 시내는 2016년에 와서 한번 봤고,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론다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유심히 터지질 않아서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2시간 반이면 론다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론다에서 만약 버스가 끊겨서 못 돌아오더라도 거기서 숙소를 하루 잡고, 다음날 뭐 아침에 돌아오던,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그럼 말라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말라고에타 해변부터 해서 뭐 말라가에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일정이라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요르카 작년에 2번 왔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만약 마요르카에 가면 소예르를 가려고 그랬는데, 소예르 뭐 마요르카는 또 다음에도 가겠죠. 그래서 크게 뭐 미련이 없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저희는 이탈리아를 떠났죠.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또 스페인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라가 뭐 스페인 거의 전역이죠. 일부 바스크 지방 빼놓고. 그런데 빼놓고는 언제부터냐? 6세기 그 정도에 다 아랍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콘키스타라는 진짜 단일 전쟁으로 최장 기간의 전쟁을 갖고 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레콘키스타가 시작되죠. 언제부터냐? 711년부터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다 몰아날 때까지 1492년까지 780년 동안 기독교도들이 국토 회복 운동을 한 거죠. 레콘키스타를. 그래서 오늘은 레콘키스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얘네가 이제 그거죠. 이슬람 침입으로 스페인 귀족들이 다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요, 북쪽에 칸타브리아 산맥 쪽이에요. 아니면은 프랑스 국경에 있는 피레네 산맥 쪽. 그러니까 뭐 칸타브리아 그 산맥은 그 넘어가면 바로 이제 빌바오입니다. 바스크
빌바오, 산세바스찬 뭐 이런 데로 다 도망갔고요. 또 피레네 산맥 쪽은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카탈루냐하고 가까운 곳이죠. 예, 프랑스 국경에 있고 안도라도 있고 뭐 그런 쪽인데 그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예, 근데 이제 점점 얘네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국토회복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718년에 서고투족이 서쪽이에요. 서쪽, 스페인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서 아스트리아스 왕국이라는 걸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을 하면서 10세기에 레온 왕국하고 카스티아 왕국을 또 세우고요. 1085년에 톨레도를 드디어 탈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드리드, 톨레도가 이제 고도예요. 옛날 수도. 작년에 갔었죠. 톨레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죠. 톨레도. 마드리드에 가시면 톨레도는 꼭 가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톨레도를 점령합니다. 1085년에. 그리고 1212년에 드디어 가달키비르강 쪽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점점 회복을 하죠. 근데 이제 이슬람 쪽에서 봤을 때는 후마이야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알 만수르라고 985년에 바르셀로나를 공격하고 988년에 레온을 공격하고 997년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유럽의 3대 그 성지순례 중에 하나잖아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 성지순례길 엄청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있는 대성당의 문하고 종도 떼버리고요. 코르도바의 뭐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녹여서 촛대로 사용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1031년 후마이야가 멸망을 하죠. 근데 이때가 언제가 비슷하냐? 이제 유럽, 동쪽 유럽이죠. 발칸반도, 그리고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 지역,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죠. 그쪽에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예요. 그때랑 비슷합니다. 톨레도 함락 시기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스페인에서는 레콘키스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동쪽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비롯해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죠. 어쨌건 톨레도 함락이 되게 분수령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십자군 전쟁과 함께 더불어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엄청나게 띠게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도 대 이슬람교도들과의 전쟁으로 되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스페인 동부는 10세기에 나바라가 독립이 되고요. 11세기에 아라곤이 독립을 합니다. 아라곤이면은 지금 바르셀로나 쪽 그쪽이고요. 1118년에 사라고사가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동부 쪽은 그렇게 점점점 기독교도들이 영토를 확장을 해가고요. 결국 꼬르도바가 1236년, 그 다음에 남부에 있는 세비야 1248년,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지중해에 면하고 있는 알헤시라스도 1344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쪽이 점점 영토가 축소가 됐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사벨하고 페르디난도 두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국의 혼인으로 인해서 더 스페인은 강해졌고, 1492년 마지막에 함락된 곳이 그라나다입니다. 뭐 그라나다, 코르도바, 말라가 다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뭐 알카사바 비롯해서 도시마다 다 볼 게 많아요. 말라가도 그렇고. 그런 거를 봐도 좋고요. 자, 이제 뭐 레콘키스타가 스페인에서만 있던 게 아니에요. 포르투갈에서도 레콘키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249년에
끝납니다.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스페인보다 훨씬 한 100여 년, 200년 정도, 200년 넘게 빨리 끝나게 되죠. 레콩키스타가. 이제 스페인에서는 코임브라라는 곳이 또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1061년에 얘네들이, 기독교도들이 코임브라를 수복하면서 또 그때부터 또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유럽 쪽에 다른 나라들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디서부터 왔냐? 1108년에요. 노르웨이에서도 오고요, 영국에서도 오고, 독일 쪽에서도 오고, 프랑스 쪽에 있는 십자군들이 와서 리스본을 수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서 1415년에 세우타라고, 지브롤터의 건너편이에요. 아프리카예요.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 지금도 세우타는 유럽의 영토예요.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우타? 포르투갈인가? 아무튼 지금까지도 세우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죠. 그 지브롤터 해협이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브롤터는 영국이 먹었고, 그 건너편에 세우타 아마 스페인이 먹었을 겁니다. 알헤시라스는 이제 지브롤터 옆에 있는 또 항구고, 거기는 여전히 이제 스페인 땅이고요. 그렇게 거점 지역들을 유럽에서 확보를 하게 되죠. 이제 이후 이제 무어인들이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얘네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유대교 유태인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아무튼 도와줬는데 결국은 17세기 초에 스페인에서 그냥 다 쫓겨납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일을 했냐? 대부분 금융, 상업, 뭐 이런 돈 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유태인들이. 근데 얘네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스페인이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굴복을 하죠, 영국한테. 그러면서 스페인의 전성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금융도 괜찮았어요. 근데 결국은 첫 번째 모항지였던 제노바 공화국에 완전히 점령당하고요, 금융은. 그리고 프랑스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국력을 소진하면서 스페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죠. 특히 이제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막대한 삶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 고추라는 것도 먹게 되고, 감자, 고구마도 먹게 되면서 구황작물을 유럽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담배도 피기 시작했고요, 유럽에서. 그뿐만 아니라 뭐 금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스페인이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남미 지역 뭐 이런 데서. 그러면서 결국 식민지 전쟁의 시작이 되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얘네들이 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식민지를 넓혔고요.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후발주자들,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러시아 이런 애들이 후발주자를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쳐서, 냉전을 거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는 싸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또 의료 같은 게 취약했기 때문에 패스트 같은 거에 노출되면은 그냥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단 말이죠. 어쨌건 뭐 그런 전쟁 아니면은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는 전쟁도 그렇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 다 그 맥락에서 보면은 다 이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십자군 전쟁을 떠올리게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뭐 그런 것과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제 레콘키스타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학창 시절에 배웠죠, 레콘키스타. 그래서 레콘키스타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도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었지만 기억을 못하죠. 암기하고 끝난 거죠, 그냥. 암기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지명 외우는 게 너무 어렵고 이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아예 그냥 세계사라는 과목을 아예 포기할 정도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막 요즘은요, 영어 단어는 한 번 들고 10번 들어도 까먹어요. 근데 지명은 안 까먹습니다. 영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외울 걸 그랬나 봐요. 진짜 제가 갔던 데는 지금 머리가 굳어서 막 그렇지만, 어디 갔었어?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기억력이 좋아요. 영어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여기 선상 생활을 하고 뭐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영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아쉽죠. 솔로 트래블러 미팅을 가도 그렇고, 어제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기를 지내야 되는데,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제 짧은 언어 실력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최대한 얘기하면 잘 알아먹는 애들이 많아요. 고맙죠. 그렇게 현상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들이 많은데, 선내 활동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밖에서는 아마 못 할 겁니다. 다 이제 실내에서 할 거고, 가급적이면 어제는 솔직히 좀 많이 잤어요. 낮잠도 한 2번 자고, 저녁 먹고 바로 방에 들어와서 바로 잤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쉬었습니다. 5일간, 4박 5일간 육지여행의 여파가 어제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육지여행 쉽지 않아요. 캐리어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오늘은 거의 완전히 98% 충전을 한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선대 활동 다 참여하고, 어제도 진짜 많이 참여했습니다. 또 생생한 MSC 크루즈의 실체를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MSC 크루즈의 평은 아주 좋습니다. 코스타를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MSC 현재까지는 대만족입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여기를 걷고요. 잠시 뒤 오전 선내 활동 시작으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한가운데 고요하지 않은 바다 위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 구슬을 15초 안에 저 10점에 넣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는 성공했는데 연습이었어요. 우리 한국 선생님 바로 뒤로 제가 도전합니다.
제가 촬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하시는 거. 네, 잠시 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